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군이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훈련을 한 것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일본과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한국군이 합류하는 계획의 일환인지 관심이 쏠리지만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 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대해 정 장관은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탐지 및 요격 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발사 장소와 미사일 재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훈련은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작전통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동시 가동 중이다. 특히 이번 훈련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군이 보유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요격 수단을 통합해서 발사하는 방식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군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SM-2 대공 미사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요격하는 통합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사진 설명.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종말 단계에서 수직 상승 및 하강하는 비행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다면서 진화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요격 수단과 탐지 시스템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함께 유사시 이를 요격하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주일미군 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통합 및 연동 훈련이 미일 공동의 MD망 구축에 합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통합 및 연동 훈련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의지를 꺾으면서 동맹국의 미사일을 공격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란 시각이다. 29일 일본 군사 전문 웹진 한국만능론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협의 개정안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미사일 요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언론 경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도와 관련 그 대상을 북한으로 특정해 한정하지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반면 일본 언론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해 명시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유력 매체가 아닌 군사 전문 웹진이긴 하나 이 매체가 그동안 일본의 군사적 속내를 비교적 솔직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본 군사, 외교 오피니언들이 앞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만능론은
미국 측과 한국 측 모두 이번 고체 연료를 이용한 위성 발사 로켓 개발 해제의 이유로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궤도가 낮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며 정찰 위성을 통한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전하면서도 한국 언론은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해석이란 한국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이다. 한국만능론은 한국 언론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위성발 사용 로켓 개발을 허용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이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남은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신문은 한국 정부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도 시간 문제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현종 차장은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인튜 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만능론은 한국 언론이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성발 사용 로켓 개발로 포장하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한다는 관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신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국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도쿄를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ICBM급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일본으로선 이번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개정 협의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향후 평화헌법 개헌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자체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한일 간의 우주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최소한 1000여 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0년까지 우리 군이 도입을 계획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10배가 넘는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에서 24 국방종기 계획에 대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북미사일, 구형 합치면 1300기 분석. 국방부는 2020에서 24 국방중기 계획에서 34조 1000억 원을 들여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입,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팩3, MSE 도입, 철매의 성능 개량, 장거리 요격 미사일 L3 개발 완료 등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요격 미사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패트리어트 팩3 성능 개량형인 MSE 90여 기를 2020년까지 도입해 배치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한국군이 800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000여 기의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연구하는 이안 윌리엄스 박사는 한국군의 국방종기 계획은 무엇보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저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궤적을 추적할 때 가능한 한 많은 레이더가 통합된 체계에서 감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감시자산을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 다량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주장도 전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군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때를 대비해 일본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언급한 800여 기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알려진 북한군 탄도미사일 수보다 훨씬 적다. 2013년 6월 중국 관영 환구15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전략 로켓군은 9개 여단으로 구성됐다. 전체 병력은 군단급인 3만여 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2016년 이전까지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 신형과 구형을 합쳐 최대 1300여 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중국,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300기. 2016년 9월 이전 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탄도미사일 기지는 전국 12곳에 있으며 보유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화성-12형부터 화성 14형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합쳐 100여 기, 노동미사일 400여 기,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화성 5호와 화성 6호 800여 기 등 1300여 기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는 신형과 구형을 합쳐 200여 대로 추산된다. 한미연합군의 요격체계는 대부분 주한미군 소유다. 주한미군은 현재 제35방 공여단 소속 패트리어트 대대 한 곳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팩3 MSE를 보유했다. 이 대대에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512개다. 한국군도 2개 패트리어트 대대를 배치했다.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팩3급이다. 이들이 쓸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190발 안팎이다. 즉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다 합쳐도 800여 기에 불과하다. 북한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보다 500여 기 이상 모자란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에 한국군의 국방종기 계획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으나 한국 국방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 그 부분은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지만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500km 떨어진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이 한국 쪽으로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발사된 지 40초 정도 지나면 고도 10km에 형성된 구름층을 뚫고 오릅니다. 이때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 열감지 장치로 이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발사한 지 60초 정도가 됐을 때 이번엔 한국군의 조기경보 레이더 즉 그린파인과 이지스함 레이더가 미사일을 또 한 번 탐지합니다.
조기 경보 위성과 그린파인, 그리고 이지스함 레이더가 식별한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예상 탄착 지점 등의 미사일 정보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소로 보내집니다. 작전 통제소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과 몇 초 안에 요격하기 가장 적합한 패트리어트 포대를 골라 탐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요격 명령을 받은 해당 부대는 전달된 표적 정보를 이용해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불과 수분 내에 이를 요격하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탐지 장비인 그린파인과 작전 통제소를 설치해 기본적 수준의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100-2급의 파편형 미사일입니다.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높은 100-3급 직격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을 100-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팩3급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핵심 표적에 대한 국지적인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신범철 박사입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국내의 우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한국형 MD 체계를 운영하는데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가 사용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서 미국의 데이터를 일부 지원받는 건 동맹국과의 협력 차원일 뿐 미국의 MD 체계